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만났네요. 세 번째 만남, 건강특강 3주차 김혜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우시죠? 정말 오그라들 만큼 너무 추워서 오늘 길도 밀리더라고요. 다들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네, 이제 12월도 벌써 열흘 남았네요. 예, 이제 또 한번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보기로 합시다. 요거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더블엑스 할 때 파이토 케미칼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파이토 케미칼이 항암하고 어떤 작용이 있는지 그런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5가지 색깔 있는 채소를 먹는 것 정도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더블엑스에도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더블엑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설명드린 모든 영양제, 뉴트리라이트 영양제 건강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식물 영양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영양소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인삼과 산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첫 번째 주에. 그래서 어느 거 한 가지만 딱 먹는 것보다 골고루 먹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기 걸리신 적 있으시죠? 예. 최근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엄청 많으시죠? 네, 한 번 걸리면 나 2주 동안 약 먹었는데 아직도 낫지 않았어. 이런 얘기 제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교회 가서 이제 부서에서 봉사할 때도 보면 이번 감기 너무 지독해. 독감은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잠깐 감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EBS에 보면 다큐 프라임이라고 이제 오늘은 제가 영상을 구동하지는 않을 건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감기에 대한 영상들이 한 10분짜리 영상들이 한 서너 개 이상 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발췌해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병원에 가요. 뭐 약을 먹어요. 거의 대부분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막 이렇게 대부분 한국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푹 자요. 아니면 뭐 주스를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그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국에서 병원에 이제 감기에 걸렸다고 가서 진단을 이제 진료를 받는데 사실은 감기 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어요 하고 병원을 갔는데 약을 지어줬는데 약이 막 한 주먹인 거죠.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런 의사나 교수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감기 같은 질병에 약을 처방하는 것은 좋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몸이 스스로 회복되거나 강해지려는 움직임을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반 감기라서 항생제도 필요 없었고 다른 증상들도 너무 경미해서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도 들어있고 뭐 소염 진통제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진료의 형태들이 너무 다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는 걸려도 일주일, 병원에 가도 일주일, 안 걸려도 7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저희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에 와도 일주일이고 안 와도 7일이에요. 이렇게. 그럼 병원에 올 필요 없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너무 양심적인 의사셨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말 좀 헷갈렸는데, 보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맨날 병원에 와서 뭔가 낫기를 원하는 제가 좀 답답하고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께 너무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에 주로 처방되는 주요 약품이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소염제, 기침이 나면 이제 가래를 삭히는 진해거담제, 그다음에 또 항생제, 소화제. 왜냐하면 소화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소화제까지 같이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해열제 같은 경우는 높아진 체온을 정상적으로 이제 내리게 하는 약물이고,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는 약물인데, 유럽에서는 초기 감기 환자인데 절대 처방하지 않는 약이래요. 그다음에 진통소염제는 아픈 거, 근육통이 오고 막 두통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감시켜주는 약물이고, 기침을 억제하고 가래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이 진해거담제고,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물이지, 항생제는. 예, 그리고 소화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는데, 자, 우리 한국 의사들이 감기 처방해준 것을 그 네덜란드 의사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면서 난 이런 거면 우리 딸한테 절대 먹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 C를 이제 설명을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유익균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그렇게 비타민 C라든가 물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면 빨리 2, 3일이면은 좋아질 건데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병원을 뭘 때문에 가냐면 그 항생제 때문에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장염이 와서 다시 또 병원을 또 일주일 다니게 되죠. 그 다음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감기 약이나 이렇게 약을 보시면요. 그 아주 안경을 안 쓰면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약법에. 그러면 감기약에는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아팠을 때 기침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랬더니 주변에서 무슨 코프 시럽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액체로 돼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짜서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는 몇 박스를 사서 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고 쫙 봤더니 거기에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 이거는 백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백혈병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백혈병이나 지금 혈액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인을 못 찾죠. 왜 내가 이걸 걸렸지? 그러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뉴스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누구나 먹는 콧물 감기약을 먹고 한 어린이의 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아이 부모로서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살이 벗겨져 벌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가볍게 잡기만 해도 피부가 밀리고 찢기다 보니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에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난 9일 4살 아이의 몸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콧물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동네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피부가 타도록 매일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드는 치료비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1인 병실을 써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이 같은 희귀병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약의 본래 부작용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만큼 제약회사들도 부작용 환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은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기금은 110억 원 넘게 쌓인 상태. 그러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질병에 한해 자기 분담금을 내주는 정도입니다. 정부도 의료기관도 제약회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정말 저리고 아프던데,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애기들이 감기약을 제가 굉장히 많이 먹이고 키웠는데 저런 부작용을 겪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있던 친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픽 쓰러지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쓰러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가끔 그냥 이게 자율신경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데 그렇다고 뭐 뇌전증처럼 말짝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감기약을 먹고 나서부터 그랬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그 열을 너무 높으면 39도, 40도 올라가면 막 경기를 하니까 사실은 뇌에 지장을 줄까봐 약을 먹였거든요. 저도. 그런데, 병원에 응급실에 데리고 가면은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막 얼음찜질하고 막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연으로 열을 내리게 해주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린 그 비타민 C나 이런 것들, 유산균 이런 것들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 다 맞으셨나요? 1년에 한 번씩 꼭 맞으시죠? 대부분 맞으시는데, 백신이 얼마야? 그랬더니, 싸면 35,000원, 그 다음에 좀 비싸게 맞으면 6, 7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식구라고 볼 때, 한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이상 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기 데리고 갔을 때 병원에 와도 7일, 안 와도 일주일이에요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독감 그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기가 하도 약하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해에 유행할 것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을 모아서 백신을 만든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A, B, C가 있으면 A와 B를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해에 C 인플루엔자가 유행이야. 그러면 이 맞은 독감 백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여태까지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한 번도 독감에 걸려본 적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 겨울에 저는 비타민C를 차라리 백신을 맞는 그 비용으로 우리 이제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씨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먹어요. 독감 백신 맞는 비용을 비타민C에다 전 지불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제 아세로라C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세로라C는 우리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비타민C예요. 내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인데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천연 비타민C를 제공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한정당 이게 비타민C가 200mg이 들어있는데 보통 영양소 기준치의 3배 이상이죠. 근데 보통 영양소 기준치가 아마 60에서 70일 거예요. 기준치라는 건 최소 그렇게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라는 최소의 단위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아세로라씨는 체리과의 열매로 이게 오렌지보다 거의 60배에서 100배까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고농축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시트러스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모세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고 굴껍질 분말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식물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서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고려 땡땡, 그 다음에 경남 땡땡, 그러죠. 레 땡땡, 뭐 그런 비타민C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그 이황재 교수님이 뭐 특히 요즘은 교회 같은 데 다니시면서 비타민C 간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메가요법을 그분은 굉장히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처음에 이 비타민C가 나왔을 때 200mg, 한 알에 200mg 들어있어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너무 비싸잖아. 약국에 가면 1000mg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랬는데, 원료가 농사지은 아세로라 체리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비타민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식물 농축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체 흡수율이 80% 이상이에요.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약국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C는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성 비타민C는 똑같이 그 분자 구조는 천연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원료가 뭐 아스팔트를 만드는 타르나 막 이런 원료를 쓸 수 있고 석유기에서 추출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냥 그런 화학적인 영양소로 비타민C만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비타민C를 만들기 위해서 유화제가 들어가고 또 뭐 건조제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그 감미료 같은 게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착색료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합성 첨가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체 흡수율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0mg을 먹어도 흡수는 200mg이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합성 비타민을 계속 꾸준히 평생 먹으면 오히려 빨리 죽는다는 신문 기사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첨가물들 때문에 몸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효능을 보자면 유해산소로부터 산화 피해를 방지해주고요. 콜라겐을 합성시켜줘요. 그 단백질만 먹는다고 콜라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콜라겐은 결합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인데 프로틴과 비타민 C가 같이 있어야 콜라겐 합성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 증진과 재생 효과를 높여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시켜줘서 기미 주근깨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검버섯 같은 거, 그게 바로 산화가 돼서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거를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임신 중에 태아 면역 기능도 강화시켜주니까 임산부들은 꼭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영양소를 돕는 인자 역할을 하는데 철분의 흡수를 도와줄 때 아까 콜라겐이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만나야 잘 합성이 되는 것처럼 철분이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C가 있어야 철분 흡수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항산화 영양소죠. 비타민 E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비타민 C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헤모글로빈이나 담즙산 등을 만드는데 그 세포 구성 물질의 합성에도 비타민 C가 관여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카르니틴의 합성. 카르니틴은 간에서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인데 지방의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데 얘를 합성할 때도 카르니틴 합성할 때도 비타민 C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불완전 연소로 생긴 독을 해독할 때 간이 계속 해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곤해지죠. 예, 그 피로를 예방을 해주고 세포와 피부, 모세혈관, 폐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을 먹지 않고 아세로라 C를 어떻게 먹냐면 감기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죠.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과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이러스라는 것은 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기생을 해야지 걔가 이제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감기가 걸릴 때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피곤하거나 뭐 몸이 너무 다운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수분이 고갈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딱 감기가 오게 되죠. 바이러스를 딱 오면 이미 우리는 코를 통해서 목 점막을 통해서 다 막아주는 일을 하는데 면역이 떨어지니까 걔를 막지를 못해서 그 바이러스가 내 세포로 딱 들어와 가지고 기생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감기 증상에 보면 콧물 흘리고 뭐 눈물 흘리고 기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잖아요. 열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항바이러스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바이러스가 세포에 붙을 때 그 붙는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의 역할에 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아주 잘해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감기를 저는 치유를 했냐면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왔을 때 제가 체험을 했는데 비타민 C, 아세로라 C를 5알씩 한 3-4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한 4번, 5번을 먹었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 막 눈도 빠질 것 같고 이도 들뜨는 것 같고 몸은 피부는 만질 수도 없게 이게 그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정말 아팠거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수요일부터 아팠는데 금요일 날 병원을 간 거예요. 너무 견디다 못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감기가 심하시네요 이러면서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3일 동안 비타민C를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너무 아까워서 약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포기하고 그냥 그날 밤에 다시 비타민C를 먹고 잤는데 토요일 날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2번을 하더라고요. 그 설사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유해균을 빨리 빼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자정작용이거든요. 설사를 딱 2번을 하고 제가 친구들하고 산을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토요일 날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산을 갔는데 제가 8시간을 걸었잖아요, 그날. 너무 신기하죠?
3일 내내 끙끙 앓고 누워있다가 토요일 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산을 가서 걸었는데 제가 산을 안 갔으면 제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지 잘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지금까지도 써먹잖아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은 전부 다 몸살약, 감기약, 상비약으로 아세로라 C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가 둘째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냥 비타민 C를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몇 번 챙겨 먹으니까 이틀 되니까 싹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드시고 싶으시죠? 예,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하는 아세로라 C입니다. 그리고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하고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나오시죠? 그런데 그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가 오래 지속되게 위 속에 머무르게 되면 위암의 발병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하기도 하고 위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을 또 튼튼하게 하고 탄력 있게 하고 잇몸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피하출혈로 코피가 잘 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입안에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항염 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은 다 그런 체험을 갖고 계실 텐데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18세기 항해 선원들의 영양결핍에서 시작된 비타민C의 긴 역사 속에서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비타민C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식물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 보그는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시드 투 프로덕트라는 철학하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엄선된 5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엄선된 묘목일지라도 반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확도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 농장 첨단 농축시설로 옮겨집니다. 농축된 원재료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살균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자연의 영양을 전달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이 있기에 비타민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 네, 너무 자부심이 뿜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아세로라 C를 권할 때 같이 이렇게 영상을 열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전달하면 좋고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제 친구는 그 이황재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비타민C를 하루에 막 5,000mg 막 이렇게 메가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남편이 신장 기능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남편한테는 주지 않는 게 좋아. 그 아세로라 C를 먹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황재 교수님이 그래도 서울대 교수니까 더 신뢰감이 있겠죠, 저보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합성 비타민C를 메가로 먹었는데 남편이 1년 후에 신장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 친구가 가슴 아프니까 제가 왜 그걸 먹였어 라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러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다음부터는 꼭 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원료 생산이 된 건지 꼭 알아보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못 보여줬을 때 전달을 했을 때도 이거 보시라고 꼭 보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꼭 보시고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과 최적 섭취량은 다르다는 용어예요. 일일 권장량을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핍으로 생기는 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고요. 영양 결핍만을 예방하는 데 초점 맞춘 거지 모든 개인한테 최적화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최적 섭취량은 현대인의 맞춤값을 의미하는 거고 보통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비타민 C의 경우도 권장 섭취량 100mg이지만 단일 제재로는 기본이 1000mg을 먹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으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최적 섭취량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환경 오염과 스트레스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는 칼맥디 하겠습니다. 칼맥디와 씹어먹는 칼디가 있거든요. 자, 칼맥디는 뼈 골격을 건강하게 하는 칼슘, 그 다음에 칼슘 작용을 돕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잘 흡수되게 하는 비타민 D가 3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슬란드 해저에서 무공해로 얻은 식용 굴껍질과 해저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알팔파 농축물이 함유되어 있고, 굴껍질, 여기 보면 굴껍질, 조개껍질, 동물의 뼈, 멸치, 우유 다 있죠. 우리가 흔하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근데 굴껍질이 가장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조개껍질 같은 것들은 독소가 있어서 많이 오염이 됐죠, 바다들이. 그래서 펄땡땡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약국에서 파는 것들이 조개껍질에 원료가 된 게 있는데, 그런 건 드시면 흡수도 잘 안 되고, 오히려 흡수가 안 된 것들을 우리 칼맥디보다 싸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면 그건 더 비싼 거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예전에 그 뉴트라이트 만나기 전에는 풀땡땡 회사에서 그 소뼈 가른 우골분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골분은 더 또 위험한 게 방부제나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광우병이나 그 중금속에 오염된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뼈에 또 침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100% 순수하다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멸치 먹으면 되지. 근데 멸치가 고기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요즘 멸치는 햇볕에 말리지 않아요. 햇볕에 말려야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바다에서 바로 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만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너무 떨어져서 20% 미만이라는 거. 그다음 우유를 많이 먹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가공된 우유 속의 칼슘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의 칼슘을 흡수할 수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우유 자체가 소의 젖을 짜기 때문에 소가 그 환농된 그 소 우유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 고름 우유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걸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의 효능은 단백질과 같이 합쳐서 골격을 형성을 하는데 뼈나 이의 99%가 골격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내 1%가 존재하는데 이 혈액 내 1%가 우리의 세포의 생존 유지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의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끌어다가 그거 1%를 채우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석이라든가 막 이렇게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결석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면 예전에는 칼슘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의사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이게 다 이제 다 잘 알려졌나 봐요. 요즘은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서 끌어다가 자꾸 1%를 채우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꺼끌꺼끌한 칼슘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혈액 안에 있는 그런 그 죽상반이라든가 이런 찌꺼기들 있죠. 그런 데 많이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떠다니다가 이제 소변이나 이런 데서 막혀가지고 요도를 막아가지고 이제 결석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 약을 한 5년 정도 꾸준히 드시잖아요. 그럼 약이 계속 해마다 바뀌거든요. 약의 그 내용물이. 5년 이상 드시면 그 안에 칼슘 차단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혈압약 드신 분들이 수면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원인은 칼슘 결핍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에 관여를 해서 혈압을 낮추게 하는 역할도 칼슘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액의 산 알칼리 균형, 체액은 약알칼리잖아요. 그래서 그 산 알칼리 균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프링 정수기가 약알칼리라서 너무 좋은데 보통 이제 산정수 드시는 역삼탑 정수기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산정수가 계속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칼슘이 그 체액을 맞추는 데 다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 역할도 하게 돼요. 편두통이나 생리통을 완화시켜서 천연의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하고,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결핍이 되면 아까처럼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 칼슘이 부족하면
그거 있죠. 주의력 결핍, ADHD 있죠. 그 아이들 칼슘을 충분히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출산 후 산후 우울증 겪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태아는 엄마 몸에서 모든 걸 다 갖다 자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잘 보충해주지 않으면 이 엄마는 너무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147가지 질병이 다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칼슘이 충분하면 147가지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산 후 우울증에는 꼭 칼슘 처방이 돼야 되고, 유아기 때는 500mg이 필요한데 학령기나 청소년기 수유부 때 가장 많고, 성인이나 노인이 됐을 때도 700mg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90% 이상이 칼슘이 거의 대부분 부족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먹어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효능도 마찬가지죠. 칼슘하고 비슷한 효능들이 있고, 혈관 수축의 방지를 해주고, 칼슘의 배설을 막아주고 제흡수도 도와주고. 근데 이제 결핍이 되면 여기 눈 밑 떨림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눈 떨림 증상, 안면 근육 이게 떨림, 그거면 그게 칼슘 결핍, 마그네슘 결핍으로 되는 거라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막 알려주는 거래죠. 얼굴로. 그래서 우리 칼맥디를 한 일주일 정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싹 가라앉고 더블엑스를 드셔도 가라앉더라고요. 거기에도 칼슘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핍이 되면 이제 심장 박동이 이제 부정맥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 마비로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칼슘이 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데, 비타민 D는 햇빛으로부터 흡수가 되는 거죠.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촘촘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어디 빈틈없이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빈틈없이 바르고, 등산을 갈 때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쵸? 그래서 바깥에서 활동을 해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정말 한 달 내내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래 비타민C가 아까 칼슘도 그렇게 부족한데 비타민 D도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부족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래서 또 추가로 드셔주신 게 반드시 필요하고, 혈관 내 칼슘 침착을 억제한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 D가 들어가면 칼슘 흡수를 따로 칼맥디도 들어있는데 따로 드시면 훨씬 더 좋은 효능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회전 근개 파열도 있고 여기 석회가 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깨 관절 사이에 저런 돌멩이가 있죠. 화살표로 된 그 돌멩이가 있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던 어떤 65세 정도 된 남자분이에요. 우리 암외 사업을 하시는 분의 남편분이신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받았는데, 부인이 암외 사업을 하니까 무엇을 드셨냐면 칼맥디하고 비타민 D를 정량을 2달 동안 드셨어요. 그래서 2달 후에 가서 찍었는데 보이세요? 돌이 없어졌죠. 병원에서는 그 약을 잘 먹고 와서 없어진 줄 알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 사진 우리가 써도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그럼 그 사진 나도 달라 해가지고 찍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또 신기한 게 있냐면요. 이거 2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에 돌이 있죠. 오른쪽에 돌이 없죠. 근데 돌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뼈를 보세요, 여러분. 뼈가 2달을 섭취했는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촘촘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칼슘은 몸 안에 흡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칼슘제 먹어도 진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많이들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 거는 정말 잘 흡수가 되고 비타민 D하고 함께 섭취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저는 칼맥디하고 비타민 D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거든요. 이 사진 나중에 파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따로 해볼게요.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 장벽을 강화해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체계를 강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선천 면역을 강화시키는데 이 카델리시딘이라는 물질이 그 면역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후천 면역도 강화시키는데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 주고 T세포도 활성화시켜 주고
면역세포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는 주 원료가 무독성 버섯, 유일한 식물 원료죠.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D 중에서 유일하게 식물 원료를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칼슘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작용을 하는데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유도하고 뼈에서 칼슘 유출을 유도하고 나갈 건 또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장에서 또 칼슘의 재흡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아까 첫 번째 그 전달 물질로서의 작용을 잘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면역 체계에 작용을 하는데 백혈구가 수용체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온 비타민 D를 받아들여서 면역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도 도움을 주는데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등의 뇌내 신호 전달 물질의 유전자 발현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시면 우울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뇨병의 예방 효과도 있고 감염 질환의 효과,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고혈압, 자폐, 난청, 불면증, 조현병, 아까 정신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럼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조현병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결핍이 되면 올 수 있고 이석증 너무 많으시죠. 예, 이석증도 유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토피 질환에도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피부에 다 존재하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근데 아토피 환자 중에서 이 세균이 엄청 많이 증식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이 세균이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논문이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게 아까 면역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죠. 카델리시딘이라는 면역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 아토피 유발균인 아우레스균을 억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면 아토피 원인 중 하나인 아우레우스균의 증식을 막아준다. 이렇게 해서 아토피에도 효능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 환자들한테 4주간 비타민 D를 섭취시켰더니 아토피 증상 점수표에서 56%가 감소가 됐고 연구 중에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는 거. 요것도 아토피가 있는 엄마들한테 전달해서 피부가 약하신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B+는 비타민 B군인데 그 물로 삼키는 알로 정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모, 그 다음에 해조류인 일종의 스피루리나로 그 원료를 만들었어요. 추출한 8가지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고 효모는 이따가 이스비 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황금의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효돼서 되어진 것들 우리 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이 효모라는 거. 그 다음에 해조류의 일종의 스피루리나는 비타민 B군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과 카로티노이드, 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등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스피루리나만 전달하신 분들은 만병통치약처럼 막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B+에는 영양소 기준치 대비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풍부한 비타민 B군을 제공하고 있고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가 한 개, B1, B2 이렇게 각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복합체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체내에서 다양한 효소의 활성을 돕는 보조 효소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외로 쉽게 배출이 되고 열이나 산성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를 해야 되고 자, 이게 지금 비타민 B1, B2, B3, B5, B6, B12, 엽산, 비오틴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요거는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스트비는 7종의 비타민 B군을 제공하는 효모 추출물인데 저는 이스트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요. 여기 맨 밑에 빨간 글씨 유기농 콩을 탈지콩이죠. 유기농 콩을 꿀하고 배양을 해서 1년 동안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이스트비 같은 효모 제품은 만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발효시켜서 그것도 유기농 콩을 발효시켜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트비는 정말
황금의 영양소라고 우리 이스트비라고 자꾸 얘기가 우리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얘는 쉽게 표현하자면 전 이렇게 표현해요. 간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그러니까 위 그다음에 장 간에 다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다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호흡해요.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독성 비타민 B군이 음식물의 대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잘 대사시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주 원료로 간이나 쓸개나 담낭, 췌장의 필수 영양소라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B군이 충분히 들어가면 간도 쓸개가 담낭인데 이렇게 됐네요. 췌장도 잘 보호가 되겠죠. 예, 과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주고 또 신경계를 조절해 준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혈 작용도 하고 비타민 B6와 B12가 간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간 기능을 향상을 하는데 해독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의 활동을 도와서 간의 독성이나 피로물질 이 안에 이제 글루타치온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음주 전에 먹으면 술값이 많이 나간 단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알코올을 신속하게 분해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경기능 활성화, 신경통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좋고, 전달 물질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적혈구 생성 및 담즙 생성에 도움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속 쓰리거나 위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위 경련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 걸로 늘 고민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소화가 뭐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이스트비 막 5알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군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3-4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섭취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쓰고 남은 것들은 나가면서 요도 청소까지 싹 해준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나가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추업을 그리고 이스트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신우님이 미장원을 하셨는데 미장원을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녹초가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30분은 누워서 눈은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이 젖은 빨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 젖산이라든가 이런 피로물질들이 몸에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스트비가 그런 것들을 잘 대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니 3일 만에 이스트비를 드시고 나서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거기 혹시 마약 들어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지금도 제가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정말 강력한 대사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저처럼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은 어릴 때 원기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원기소를. 그래서 제 친구는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아빠가 원기소를 사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 이스트비를 먹을 때마다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드셔주시면 정말 금방 좋은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추어블은 12가지 비타민하고 셀레늄이라는 미네랄까지 들어있어서 13가지가 적절히 배합이 되어져 있는데 얘는 씹어서 먹잖아요. 그럼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약간 베리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큼한 블루베리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는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차에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영양제로 드셔도 되고 예전에는 동네에서 감기 잘 안 걸리는 영양제 있죠? 이러면서 찾으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 데일리 추어블을 꾸준히 먹어도 감기를 예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우리 귤 같은 데 보면 귤 껍질에 보면 하얗게 달려져 있는 거 있죠? 그거 껍질 그 하얀 거 벗기지 말고 먹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바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거든요. 그런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비타민C를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중이염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위기능도 보호하고 소화의 촉매 역할도 해주고 다른 보조식품에 필요한 부분 흡수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축농증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약은 아니지만 약보다 더 좋은 여러 가지 효능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카로틴 플러스는 눈 건강을 위한 건데, 카로틴 플러스라는 건 여러 가지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알파카로틴, 루테인, 제아산텐 이런 여러 가지 카로틴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드나리에나 조류라는 데서 추출을 했고, 마리골드 추출물이 들어있고, 베타카로틴 외에도 마리골드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 영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요. 피부의 점막을 형성하고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고,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면역력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점막이 약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점막에서 일단 방어를 하게 되면 그런 바이러스들로부터 훨씬 견디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우리 몸은 그 점막은 전부 다 바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장기관, 장기가 안에 우리 사람의 몸의 안쪽이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그냥 바깥이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 점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카로틴 플러스를 반드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거나 이것저것 여러 개 드실 때 있죠. 그럴 때 어떤 팀은 카로틴 플러스를 꼭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또 뭐 코로나도 우리가 돈 주고 치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로틴 플러스를 여러분 꼭 함께 드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점막이 약하면 우리 기관지 같은 것들도 사실 점막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를 드시면 항염 작용도 해주고 점막도 튼튼하게 해주고요. 눈은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야맹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기 보면 알파카로틴은 간이나 폐암도 예방해 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위력이 있는 제품이고, 이게 항염 작용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비타민 A로 필요한 만큼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항산화 영양소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자주 보신 분은 아시지만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약을 먹잖아요. 제가 7월 14일 날 했거든요. 3년 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기 싫어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오메가3는 빼고 건강식품을, 항염작용을 한 건강식품을 다 먹었어요.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C, 뭐 셀레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항염작용을 하는 것들을 골고루 먹고 있었는데, 이제 오메가3는 이렇게 절개를 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가 너무 맑으면 걔가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오메가3 안 먹고 수술한 다음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여름에 했다 그랬죠. 그런데 덧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회복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약을 2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항생제가 장 속의 유익균을 다 죽인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화장실을 찾다가 정말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뛰어다녔어요. 화장실 찾느라고. 그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정말 위력이 있는 너무나 대단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카로틴이 많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이 점막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섭취 대상에 점막이 약한 사람, 눈, 코에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 있죠. 눈 다래끼 잘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몸 안에 염증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눈 다래끼가 났을 때 제가 먹여봤는데 한 끼에 3알씩 하루에 3번 3일을 먹었는데, 보통 눈 다래끼가 날 때쯤 돼서 약을 먹으면 이미 늦죠. 잘 안 났거든요. 그런데 카로틴 플러스만 먹였는데 3일 후에 싹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코에도 염증이, 이게 코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코피가 잘 나거나 막 이러신 분들 드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있어서 인공눈물 넣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안 수술하신 분들,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안 수술하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이제 막을 하나 걷어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점막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하겠습니다. 아이언 폴릭 플러스는 철분하고 엽산 보충용 제품인데요. 이 철분은 혈액 중에서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폐를 통해서 흡입된 산소를 인체 각 조직으로
세포로 운반하는 그런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포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운반해서 우리 숨을 내쉬는 대로 이제 다시 빼내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의 보조 인자로 작용을 하고 건강한 면역 기능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철분이 부족해지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내 바깥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다음에 백혈구 수가 감소해도 그렇죠. 면역이 떨어지죠. 항체 생성이 떨어지니까 철분이 부족하면 몸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혈소판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은 후천성 면역 저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 폴릭 플러스는 흡수율이 높아서 보통 그래 임산부들이 철분제를 먹게 되잖아요. 아기 가졌을 때. 그런데 철분제를 먹으면 변비가 와요. 이래가지고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육아를 하는 그 사이트들, 임산부들 사이트들에 우리 거 아이언 폴릭 플러스가 변비도 안 생기고 너무 좋다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임산부들한테 전하면 너무 좋고요. 여기는 이제 엽산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엽산도 같이 들어있어서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꼭 필요해서 임산부들은 꼭 드셔주셔야 되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먹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려고 계획하는 아빠, 엄마가 예비 아빠, 예비 엄마가 3개월 전부터 꼭 엽산을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려면 엽산을 먹어야 된다. 이거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좋은 걸 먹어야겠죠. 그래서 아이언 폴릭 플러스가 그래서 좋고 비타민C하고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고요. 철분하고 엽산 결핍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요. 저희 큰애가 7살인가? 10살쯤에 아이들이 막 갑자기 급성장을 할 때 영양소가 이제 부족해졌나 봐요. 그래서 자꾸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피를 검사를 하는 병원을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이렇게 세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적혈구 안에가 하얗게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한 아이들은.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 철분제, 뉴트리아트 철분제가 없어서 홍콩에서 사가지고 그 의사가 그 아메이 제품을 파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사가지고 아이를 일주일 먹였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딱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어지럽거나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시면 너무 좋고 이제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들한테 좋겠죠. 예. 그리고 SHN 서플리먼트는 S 스킨, 헤어, H는 헤어, 그다음에 N은 네일. 그래서 피부, 그다음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거기에 공급을 해준다 이런 뜻인데 얘는 그냥 먹는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피부에 굉장히 차오르게 탄탄하게 할 수 있고 손끝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깨지는 경우 있죠. 보면 손톱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칼슘이라고 생각하는데 칼슘이 아니고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이러신 분들한테 건강한 손톱을 위해서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 또 좋은 거는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있죠.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추가로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갈2 비타민. 이건 마늘인데요. 생긴 것도 마늘같이 생겼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 남편이 그냥 이거 씹어 먹지 뭐 하면서 그거를 씹어 먹었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혼난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해주고 힘을 내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너무 많이 해주는데 단점이 있어요. 일해백리라고 하죠. 한 가지만 해롭고 100가지가 이롭다는 뜻인데 한 가지 해로운 게 뭐냐면 마늘의 그 냄새. 그런데 얘는 코팅 처리가 돼가지고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서 알리신 성분을 살려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얘가 이제 2달치거든요. 하루에 2알씩 먹으면 2달치인데 지금 이게 38,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마늘 제품들 있죠. 마늘 액기스도 있고 뭐 흑마늘도 있고 막 이렇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가격이 싼 게 뉴트리라이트 갈2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담배 피신 분들 가래 같은 거 나오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서 저희 이제 소비자의 남편이 엄청 좋아했던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살균력이라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아까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로틴 플러스 그다음에 갈이도 같이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약장사는 아니지만 정말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예, 심혈관 질환도 대동맥 탄력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증강을 해주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암에 걸리신 분들 꼭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암 역할도 한다는 거. 그다음에 파셀레늄 E, 얘는 비타민 E보다 1970배가 강한 항산화 작용, 엄청난 항산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전립선암의 64%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방어해주고 암세포한테 자살, 너 죽어라고 하는 자살 명령을 내리는 영양소가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체내에서 지질의 산화 방지를 해주고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남성의 성기능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정자 운동이 좀 약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다음에 발기부전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파셀레늄 E하고 그다음에 코큐텐하고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좀 낮춰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것들을 체외로 배출하고 해독하는 작용도 있고 방사선 피해로부터 또 줄일 수 있고요. 정말 너무 좋은 영양소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판토블렌드는 고함량으로 배합한 8가지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 B6, 아연, 셀레늄, 크롬, 엽산 이렇게 8가지가 완전 고함량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또 엄선된 부원료가 있어요. 맥주 효모가 있고 28가지 과일, 채소, 식물 영양소가 있고 11가지 아미노산, 5종의 혼합 유산균, 비타민 B12, 타우린, 아누카 사과추출물, 아세로라 농축물까지 너무 많은 게 들어있죠. 너무 좋죠. 예. 자, 안색이 칙칙하거나 생기가 없어 보이면 상대한테 좋은 첫인상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하락이 되죠. 그것은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면의 에너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찰랑찰랑 빛나는 윤기 가득한 모발. 이렇게 글만 읽어도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들죠. 예. 이거는 건강하고 활기찬 외모를 책임지는 핵심 요소인데 이것은 그냥 겉에만 예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너 헬스로부터 나온다는 거. 몸 안의 건강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 피부 진피층의 70~80%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요. 20대 이후부터 이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4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 막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발의 구성 성분 케라틴이라는 건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케라틴 생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한 모발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모발의 수분이나 탄력성을 증가시켜주고 비타민 B6는 피부의 이제 수분 유지에 관여를 해주고 비오틴은 비타민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지방과 단백질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필요하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거, 모발이 탈색되는 거 또는 회색으로 변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얘가 부족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토블렌드에는 판토텐산이 3600%, 비오틴이 3333%, 비타민 B1이 8333%서 완전 고함량이고 여기에 아연도 들어있고 셀레늄도 들어있고 크롬 엽산도 들어있고 엄청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꼭 드셔주시고 이거 번들팩도 있기 때문에 L400 들어가서 모발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판토블렌드하고 트루콜라겐하고 같이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세럼도 같이 발라주시고 L400도 쓰시고 이렇게 3박자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시면 좋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우고 익혀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배우고 익혀서 남주며 살아요. 예, 다음